추진위원회는 사업부진의 토지 소유자로 구성하였고 토지 소유자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며 동사업에 대한 모든 권한과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추진위원회의 역할은 단계별로 나눠지는데요. 사업 초기 단계에는 주민공청회와 사업설명회 개최로 지주택 사업 분위기를 조성을 합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이 사항은 선택사항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운영규정 작성과 사업 부진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 10명 내외로 운영위원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과 조합추진위원, 임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인적 교류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지주택 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사업 초기 단계가 마무리된 후 조합원 모집 신고와 그랜드 오픈 전에 토지 사용 승낙서를 진구하고요. 초기 조합원 모집을 진행합니다. 토지 소유자를 조합에 가입시키며 1차 조합원은 2차 조합원과 일반 분양가 대비하여 혜택을 부여합니다. 그 다음으로 창립총회 및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 단계로서 토지 소유자 협의회 회원 80% 이상 조합 가입, 토지 사용 승낙서 80% 이상 진구, 조합 설립 인가부터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는 토지 소유자 측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토지 등 가격 산정을 하고 조합 측과 토지 등 보상 가격을 협상하여 토지 95% 이상 일괄 매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계획 승인 후 착공 전까지는 조합 측과 이주 대책 등을 협의를 하고 세입자 등에 대해서 명도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결성한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 토지 매입 및 금융 조달,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및 조합원 모집 지연으로 인한 사업 지연, 사업 주체에 대한 불신, 추가 분담금 발생에 대한 불안감, 사업 운영의 공정성 등의 문제로 시장에서 소비자로부터 불신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죠. 이에 따라 정부는 2016년 12월 2일, 2020년 1월 23일 2회에 걸쳐 주택법을 대폭 개정하여 지주택 사업 방식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를 단행했습니다. 첫째, 조합원 모집 신고제도 도입, 토지 확보 요건 강화, 계약 시 중요사항 설명 의무 부과, 조합 발기인에 대한 자격 요건 강화, 조합원 모집 시 허위 과장 광고 제한 등 조합 설립 전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고, 둘째, 업무 대행사 자격 요건, 시공사 책임 요건 및 총회 성원 기준을 강화하였고, 추진 실적 공개 및 자금 보관 업무 위탁 등을 의무화하여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및 진행은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방식으로 하면서 조합 운영, 토지 확보 및 보상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여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저희 사업장의 경우 사업 추진 및 진행은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방식으로 하면서 조합 운영, 토지 확보 및 보상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8에서 12년에서 4에서 6년으로 단축하였고, 조합원 모집 및 토지 소유권을 조기에 확보하여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제고하여 토지 소유자 및 조합원들로부터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사업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제도적인 미비로 그동안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지만 수차례에 걸친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 지금은 주택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서울 지역의 경우 보람의 자이 등과 같이 40여 개의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보람의 자이의 경우 재개발 추진이 3차례 무산되고 재개발 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지역 토지 소유자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전환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18년 5월에 착공을 하였고 2021년 10월에 입주가 되었습니다. 조합원 분양가로는 3억 8천만 원이었지만 현재 실거래가는 10억 5천만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토지 등의 평가액에다가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이익 100%를 토지 소유자에게 배분을 합니다. 토지 등 가격은 조합 설립 인가일을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측과 조합이 추천하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토지 등의 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개발 이익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총 분양 수입에서 총 사업비를 공제하여 산출하고
이렇게 산출된 개발 이익은 토지 소유자 전체 평가액에서 토지 소유자가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안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등 보상가가 산정이 되면 조합 측과 토지 소유자를 대표하는 지주협의회 간의 매매 금액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협의가 성립되면 곧바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한 후 브릿지론이나 본 PFC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가 조합에 가입을 할 경우 토지 등 보상금과 대체하여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1차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분담금을 우대하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 전액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조합에 가입을 할 경우 우선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데 조합원의 경우 모집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가 대비 10%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추가 부담금 없이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 전부를 토지 보상금에 배분하고 시가 대비 최소 3천만 원 이상을 추가로 보상받게 됩니다. 토지 소유자로 구성되는 조합원은 최초에 확정된 분담금 이외에는 추가적인 비용 발생 없이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담보하기 위해 조합규약에 명시하고 확약서를 교부하며 조합에 가입할 때 조합규약 자필 확인 및 가입 계약서에 명시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도시정비사업과는 달리 조합에서는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주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조합에서는 부동산의 매입가를 산정하여 지주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지주는 지급받은 금원으로 조합원 분담금 및 이주비 등에 충당을 합니다. 우선은 보상금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충당할 수 있는 소형 평수의 아파트를 공급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마저 여의치 않은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쌓아온 지역 공동체를 깨트리지 않도록 사업지 인근에 별도 대체 부지를 매입하여 100세대 규모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공급하여 해결할 예정이며 공장의 경우 사업지에서 30km 이내의 사업단지와 협약을 하여 이주를 지원하거나 대체 부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란 무엇일까요? 토지 사용 승낙서란 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인허가용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허가 권청이 조합 설립 인가 등을 하기 전에 향후 해당 사업 추진의 중요한 사항인 사업 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가능 여부, 즉 조합의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 자료에 불과합니다. 토지 승낙서를 발행하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어떠한 제한을 받을 수 있죠? 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에서의 동의서와는 달리 토지 사용 승낙서의 제공이 재산권의 처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의 신축, 임대, 매매 등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 간의 사적인 거래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할 때에는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제한을 받지만 토지 매매 계약의 체결은 순전히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하는 것이므로 토지 사용 승낙서를 제출해도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습니다. 추가로 조합추진위원회의 각서 공증을 통해 토지 사용 승낙서 발행